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화학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안국고등학교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굉장히 무난했고요. 물론 이제 완전히 시험 문항들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나름 이제 난이도도 중에서 이제 중상위권의 문제들을 적절히 섞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무난했던 시험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항수를 보시면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쉬운 부분이죠. 원자의 기본 구성이나 모형 같은 경우에 문항수는 좀 적은 편이고요. 이건 안국고라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고등학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비탈과 그 다음에 주기적 성질 쪽이 워낙에 이제 2단원에서 그나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편향돼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2단원의 일반적인 전형적인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핵심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문항은 사실 제가 소위 말해서 이제 킬러 문항이죠. 좀 많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서 만든 건데 2단원 내용 자체가 워낙에 쉽다 보니까 얘가 좀 빛을 발했어요. 그래서 여기 적어 넣은 이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그나마 높은 편이지 완전히 킬러다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특강 3점 문항이죠. 그래서 단서 자체를 조금 복잡하게 주었지만 그냥 잘 따져보시게 되면은 크게 원칙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낯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할 수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난이도 한 중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를 냈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 문제였다. 다만 얘도 본질적으로 홀전자수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단서들을 정확하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노가다 문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빠르게 대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면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런 두 문제가 조금은 당황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되게 무난무난한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이사항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안국고등학교는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매년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 대비를 하실 때는요. 자기 학교에 이제 전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타 학교, 조금 어려운 학교들의 문제들을 참고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국고등학교 22년도까지도 조금 쉬웠던 편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23년도부터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23년도랑 24년도 문제들로 올해 걸로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원래는 잘 그러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수능 특강 문제들도 좀 많이 내세요. 그래서 좀 여유가 된다면, 물론 이제 여유가 된다면이라고 표현하는 건 제가 좀 양심이 좀 찔리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 공부하는 양을 늘려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나무를 어깨에다 지워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꼭 저는 이제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은 기출문제를 연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출문제는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려서 수능 특강 문제들도 정 안 되겠으면 2점짜리 문제들이라도 한 바퀴 정도는 꼭 돌려보셔야 돼요. 3점까지는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여유가 되면 3점도 하면 좋겠죠. 다만 이제 2점짜리까지 한꺼번에 준비를 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에 문항수를 보면 알겠지만 수특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처음 봤을 때 좀 당황스러운 것 뿐이지 한번 보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시간 같은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2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2단원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원에 있는 4개의 단원들 중에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3단원하고 이제 쌍두마차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단원 내용이 쉽다 보니까 쉽다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다. 요거랑 이제 또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정도 내용이면은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2단원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학생들이 다 통용적으로 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수는 무조건 오르는데 등급이 오르지 않는 무조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가 나타나는 부분도 꼼꼼하게 가져가야 그 용어들을 기억한 상태에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조금은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1단원처럼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 기본 개념이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1단원에서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약간의 이제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풀이법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좋지만 2단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념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요. 개념을 모르면 그냥 문제를 못 풀어요. 직관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한 개념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2단원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로써 내신문서 리포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